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4월하고도 마지막 주차,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가짐과 그리고 의지대로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떨리긴 하네요. 자, 제가 이런 글귀를 한번 올려봤어요. 화향백리, 그리고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그리고 주향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자, 그러면 우린 사람이죠. 우리 특히 엔젝타 알렉스 그룹의 사업자 모든 분들은 인향만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비록 송도에 있지만 내 향기가 전국 아니면 어디 가슴속에도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향기를 전하고자 어떤 향기? 무서운 향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향기냐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건강을 위협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병들이 염증이죠. 그 출발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혈관 전쟁, 염증 전쟁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뚱뚱할수록 염증 수치가 높다.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 염증 수치라는 거 어느 누구도 잘 알 건데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을 우리는 쉽게 관과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서서 저랑 같이 함께 내가 내 손을 뱃속을 살짝 까서 여러분 은결 선생님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서서 배를 꼬집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2cm 이상이다, 2cm 이하이다. 분명히 2cm 이상은요 피하지방이 많으신 거고요, 2cm 이하일 경우에는 내장지방이 많습니다. 그 내장지방이 많다라는 거는 비만도가 굉장히 염증 수치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그림처럼 한번 꼬집어 보셨나요? 저는 2cm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어제 제가 해보니까 저는 내장지방보다는 폐하지방이 많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식구들은 모두가 폐하지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게 내 혈관은 염증과 독소로 전쟁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나칠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혈관은요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우리 지구의 절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 7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정맥과 동맥이 있죠. 자, 정맥은 파란색이다, 동맥은 빨간색이다. 물론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어떤 게 더 안전할까 구분을 질 수는 없는 건데, 퍼센테이지는 분명하게 놓고 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동맥이 그만큼 어마무시한 혈관 질환에서 무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동맥이 어떠한 증세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어떠한 리스크가 엄청나게 나한테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혈관이 과연 우리가 몇만 킬로일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혈관이 우리 몸속에, 내 몸속에 있는 혈관이 몇만 킬로일까? 정확하게 뭐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아시겠지만 12만 킬로미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3바퀴 정도? 그러면 지구 3바퀴 돌아가는 혈관 길이에 엄청나게 이제 그 혈액은 흐름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가 속도로 지나가는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요.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킬로미터의 시속 200킬로미터로 23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 혈관도 우리 대표님의 멋진 혈관은 굉장히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그 혈관에도 똑같이 누구나 200km로 23초 만에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누구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어때요? 돌아가다가 탁탁탁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혈액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 내 몸에 시그널이라는 게,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혈액을 운반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분을 제대로 보충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그 혈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 밑에 보시면 여기가 심혈관에 심근경색 되기 전에 협심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은 돌연사를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자, 혈관에 쌓인 독은 염증입니다. 내가 염증이 없다. 절대 어느 누구 한 명도 염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도가 분명하게 있긴 있겠죠. 심한 사람, 약한 사람. 내가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는 통증이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통증이 왔을 때는 이미 내 혈관에는 염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혈관의 염증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까? 자, 봅시다. 자,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면서 장기를 병들게 하는 게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굉장히 무서운 또 하나의 질병의 시발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만성염증도 간과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간단하게 약을 드시고 그 순간만 대처를 하면 되겠지라는 게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제가 유해 만성염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축성, 밀환성, 표재성 위염을 만성염증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혈관에도 젊은 나이에도 염증이라는 게 꼬리가 붙어 다녔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염증인데 저는 몰랐던 거죠. 이 염증이 결국은 어떠한 질환을 발생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3대 질환인 암, 뇌혈관, 심혈관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 자, 그러면 염증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염증이. 결론은 혈관에 있는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증을 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혈관의 독소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첫 번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독소예요. 그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콜레스테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도 활성산소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흡연, 그리고 음주. 굉장히 무서운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흡연을 한 개피를 폈다. 담배 한 개피를 피면은요,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몸 안에 독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흡연은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마약이기 때문에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뒷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피를 딱딱하게 끈적끈적하게 합니다.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이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간이에요. 간은 중성지방이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둘러싸였다라고 하시면은요, 간은 노란색으로 모든 게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간이 안 좋다라고 하신 분은 눈동자에서 분명하게 변화는 오는 거거든요. 눈동자가 노래집니다. 그거는 내 간에 시그널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혈관을 망치는 쓰레기, 독소. 자, 그러면 이게 혈관에 있는 독소가 시한폭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염증하고 독소가 우리 몸속에 어마무시한 시한폭탄을 만들어내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 성인병의 주범이죠. 자, 내가 현재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 그러면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당뇨는 있으십니까? 여쭤보면 당뇨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혈압이 계신 분들은요, 20년 후에는 분명하게 당뇨는 옵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당화혈색소라는 게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5.4가 정상이거든요. 정상이고 5.4부터 6.5까지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5.4에서 6.5 그 당뇨 전 단계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를 못 느끼겠지만 20년 후에는 분명하게 내 몸에 시한폭탄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죠? 당뇨는 없어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5.4가 넘어요. 5.6, 6.0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80세가 됐을 때는 당뇨가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80에 내가 어떠한 시한폭탄은 그때 내가 발생됐을 때는 어마무시한 쓰나미가 온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 여기서 심장 돌연사입니다. 돌연사인데 그냥 가죠. 근데 뇌혈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혈관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내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데 질병으로 오는 장애가 지금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뇌혈관의 염증하고 독소가 질비하게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치매. 염증은요, 치매의 치명타입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다. 염증 수치가 많다. 지금은 젊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도요, 초록이 치매라는 거,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많이 발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가 우리 몸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생활 속으로. 식생활, 식습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염증 타파를 못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간에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염증하고 독소는. 그래서 이 시한폭탄을 없애려면 내가 염증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간이나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위험률을 높이다라는 거는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재 커피를 드시죠? 오늘 또 우리는 복지 않은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를 드십니다. 모닝커피를 드시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카페인 중독자. 근데 카페인을 원하는 내 몸속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마시는 사람보다 안 마시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지방간이나 간경화, 간암의 위험률을 낮춰드릴 수도 있는 커피 콩입니다. 커피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하나의 결과 수치입니다. 또 하나, 당뇨병 예방에도 한 7% 감소가 된다. 이탈리아 일리노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에 나온 결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볶은 커피에도요, 하루에 3잔 정도 마시게 되면 간의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커피를 마시고 있죠. 자, 이런 혈관의 독소와 염증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하면 고혈압과 저혈압의 위험인자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요, 첫 번째, 분명하게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짜게 먹는 사람들,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많은 스트레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흡연하시거나 염분을 짜게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이거를 관과를 하시면 안 된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대신에 내가 고혈압을 앓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저혈압은요, 임신성 저혈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과다 출혈을 하게 되면 급성 저혈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제를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또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저혈압의 진단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고혈압은요, 수치키 이완기가 있는데 수치키 140, 그리고 이완기가 90 이상이 넘어갔다. 경계선이죠. 그러면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정상은요, 120에 80이거든요. 120에 80인데 120에서 140 사이가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고혈압의 전 단계인 사람, 당뇨의 전 단계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 친구입니다.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당뇨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둘만의 콜라보예요. 근데 무서운 콜라보입니다. 그걸 우리 타파를 해야 되겠죠. 저혈압은 수축기가 90이고 이완기 60.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미꾸라지 같은 염증 새끼가 이런 어마무시한 혈관 독소를 일으키는 중에 하나이죠. 무섭죠. 내가 한 곳을 고쳐놓으면 또 한 곳이 고장나고, 그게 뭐예요? 약물, 염증 약물. 그런데 완전하게 고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마무시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동맥하고 정맥이 있다라고 했죠. 다리에도 분명하게 동맥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성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다리가 동맥성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내가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 빨리 혈관 나이를 병원 가서 가까운 근처의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찢길 듯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할 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종아리에. 그리고 낫지 않은 상처, 쉽지 않아요. 상처가. 그리고 다리에 변색이 옵니다. 이거는 동맥성 내 다리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맥성은 조금 더 우리가 소프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무겁고 빵빵한 종아리. 여러분, 내 다리가 지금 무겁고 빵빵하다. 그리고 잠잘 때 약간 통증이 온다. 그리고 심하게 부어있다. 그리고 다리 혈관, 정맥, 돌출. 이거 뭘까요? 알고 있죠? 하지정맥류. 자, 하지정맥류 내가 앓고 있다. 그러면 내 육안으로도 살필 수 있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내 종아리 뒤편에 보시면 혈관이 굵게 나와 있다. 쭈삐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나와 있다라는 건 하지정맥류인데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하지정맥류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으로 오는 게 적신호인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건데요. 갱년기쯤 됐을 때 내가 폐경이 나고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는 하지정맥류 M+ 심혈관 질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갱년기를 맞이하는 우리 여성분들 한 번 더 하지정맥류에서 관가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내 혈액에 독소와 염증이 많아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독소부터 없애야 되겠잖아요. 그쵸? 이 독소를 없애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우리가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선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많이 나타나는 아토피성. 그거는 엄마 DNA에서 세포가 분열이 될 때 같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여성들이 지리한 영향을 크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독소가 온다라는 거, 염증이 온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외인성 독소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외인성. 환경적인 호르몬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 송도 창밖에 황사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몰려온 이 황사가 우리는 관과를 해버렸던 거죠. 근데 이 황사가 폐에 30-40년 묵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40대, 50대다. 분명하게 80, 90대에는 언젠가는 내가 폐질환을 알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외인성 독소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 그리고 내인성 독소. 내인성 독소는 어떤 거냐? 내가 인체 내부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산물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음식물. 우리가 제일 많이 내인성 독소는요. 염증 그리고 배둘렘을 내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음식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인성 독소, 내인성 독소를 잘 우리가 구별을 해서 독소 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이 염증하고 독소를 없앤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뿐이라는 건데 저는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로? 물로.
그래서 이왕이면 내 혈관을 탁했던 혈관을 내가 물을, 그것도 건강한 물을 마시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만큼 좋을까.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엔텍타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평범한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100% 몸이 건강한 미네랄 물을 마실 것인가. 자, 그러면 미네랄이 뭘까요? 미네랄. 우리 미네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뼈를 생성해주는, 치아를 생성해주는 하나의 구성,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몸의 호르몬, 정화작용 해주는 그런 역할이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자, 수분이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 오는 우리의 몸의 신호를 볼게요. 첫 번째, 갈증. 여러분 지금 갈증 나시니까 커피를 마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내 수분이, 혈액 내 수분이 2%가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자, 4%. 내 소변량이 감소가 됐어요. 평상시보다. 그리고 피로감이 느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수분이 혈액 내에 4%가 부족하다. 어느 정도 내 수분은 내 혈액 내에 75% 정도 있어야지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75%가 있어야 되는데 70%밖에 없어. 69%밖에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몸에 시그널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자, 현기증. 내 수분이 8%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근육경련. 자, 여러분들 근육경련이 어디에만 일어날까요? 다리에 쥐가 난다라는 거죠. 근육경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내 혈액 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수분이 10%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75%가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65%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쥐가 나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주물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물러주면 내 열이 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돌기 때문에 조금 진정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 또 오기도 하는 게 경련이거든요. 그게 10% 부족하다. 자, 높은 기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에 의해서 적응을 하지 못해요. 특히 여름에. 우리 여름에는 온도가 최고치가 33도, 34도, 많게는 36도, 37도 나가죠. 기온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상실이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 상태가 되죠. 그때는 내 수분의 1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혈관의 수분이. 자, 그러면 이렇게 2%부터 12%까지 부족하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다 여러분들도 겪고 있었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분이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러지? 그냥 물음표, 캐션 마크. 괜찮을 거야. 그때 물을 안 먹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혈액 내에 수분이 20%가 빠져나갔어요. 자, 75%가 적정 내 몸무게 수분이 있어야 될 공간에 혈액 내에 있어야 되는데 20%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하게 이분은 사요나라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수분이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몸속에 부족하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미 몸속에는요, 시그널을 먼저 미리 보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뇌에는 1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을 드셨죠? 그것도 미네랄 물을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1분 정도 들어갔어요. 뇌까지. 지금 드시는 순간 1분 후에 들어가는 거고 혈액은 30초밖에 안 걸려요. 기가 막히죠? 혈액은 30초. 드시는 순간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혈액 내에 끈적끈적한 고지혈 환자, 고혈압 환자들도요, 미네랄 건강한 물만 마셔준다고 하면 질병이 타파가 된다는 게 이해되셨죠? 장기는 20분입니다. 오장육부. 내 몸속에 있는 장기에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10분 정도. 여러분, 피부는 10분 정도. 그래서 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미네랄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질병, 염증, 독소, 유발하는 활성산소, 그리고 시한폭탄을 모든 것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물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물인데도 여러분 몰랐죠?
왜 물을 안 드셨어요? 난 왜 물을 안 마셨을까?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그쵸? 맛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귀찮아요. 그리고 귀찮음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물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우리가 모르는 의학상식이 기본 상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보니까 결국은 의사분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십시오라는 거. 그것도 건강한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그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물은 최고의 내 혈관의 해독제이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실천을 안 합니다. 자, 내가 오늘부터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은요, 분명하게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려주고 싶은데요. 100세 인생에서 99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적정량의 미네랄 수분을 보충을 하려면요, 내 몸무게의 0.03을 곱하면 돼요. 자, 내가 50kg다. 그러면은 5, 3, 15, 1.5리터 정도는 건강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도 미네랄 물. 내가 60kg다. 그럼 2리터 이상은 드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장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리 좋은 물을 드셔도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분들한테는 적당량의 의사들이 권고하는 물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냥 물이 아닌 건강한 물을 드셔야 되겠죠. 자, 그냥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그냥 물. 정수기 물이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수기 없는 사람 없어요. 청어부터 시작해 땡땡땡 많죠? 웅진, 다양한 정수기가 많은데 그 물이 내 몸에 큰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정수기 물은 죽어 있다. 살아있는 물을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살아있는 미네랄 물을 여러분들 커피를 하루에 2포 이상 500ml 3다수에 타서 1리터 되겠죠? 1리터 정도만 하루에 일주일 정도만 드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피로회복, 두 번째 유염, 유궤양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구 정화, 눈이 뻑뻑했던 분들도요, 일주일만 드시게 되면 이러한 안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잠을 못 잤던 분들도. 그리고 숙취.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 물을 마셨는데 이 물에다가 미네랄 성분이 있는 저희 항산화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러한 5가지 질환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치료는 아닙니다. 저희는 치료는 아닙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에 물이 부합이 됐다는 거죠. 물이 부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미네랄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네랄. 성인 하루에 미네랄 양이 있는데 여자는 600ppm이고요. 남자는 800ppm입니다. 자, 그러면 600ppm이 여자들한테 들어가는 하루의 미네랄 양이에요. 남자는 800ppm이고. 자, 수돗물은 최고 한도치가 25ppm이에요. 3다수는 60ppm. 네. 그리고 미네랄은 300ppm입니다. 자, 우리 커피베리 커피에는 1200ppm이 있어요. 자, 하루의 성인양을 내가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건강한 염증 혈관의 독소를 빼내겠죠. 그러면은 암, 뇌혈관, 심혈관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금 볼게요. 미네랄 워터는 한 병에 2,000원이에요. 미네랄 워터는 2,000원인데 300ppm입니다. 그러면 600ppm 여성이 하루에 권장량을 드시려면 4,000원입니다. 뭐 한 달이면 12만 원이에요. 그렇게 드신 분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저희 항산화 커피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산화 커피를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한 포만 마셔도요. 한 포만 마셔도 1800ppm인데 반포를 탔어요. 반포만 타도 1200ppm이 나온다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들 같이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네랄 부족 자가 진단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내가 여기에 성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물을 내 몸무게 곱하기 0.03 미네랄 물을 드셔야 됩니다. 자,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그리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마신다. 갈증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해도 체중이 늘어요. 운동이 늘어 체중, 염증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비나 설사를 자주 한다. 염증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거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잘 취한다. 그리고 손발이 차고 몸이 차다. 손발이 차거나 몸이 찬 사람들은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내 몸속에 염증과 독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 혈관 내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지가 않다.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하나라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분명하게 미네랄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쭉 30분 동안 떠들었던 내용들의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혈관 질환이고, 이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암, 뇌혈관, 심혈관, 거기에 치매까지, 당뇨까지. 그거를 내가 대처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물만 많이 마셔줘도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스타트, 물을 많이 드셔주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